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그 중에서도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관계의 깊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 말투, 습관, 심지어 외적인 모습까지도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단정 짓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판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경험을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살아왔으며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판단하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판단은 관계의 거리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비판하고 평가를 내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판단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판단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될 경우 관계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상대를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판단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거리감을 조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사랑은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판단은 사랑을 단절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나와 다름을 강조하고 거리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상대를 하나의 존재로 받아들이기보다 특정한 틀에 가두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타인의 선택을 쉽게 비판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기준에 맞춰 상대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배경과 경험, 가치관이 다르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난 행동을 틀렸다고 단정 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신뢰가 줄어들고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판단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상대와의 정서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관계의 깊이를 잃게 됩니다. 사랑은 본래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판단이 개입되는 순간 사랑은 점점 조건화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기대와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판단을 줄이고 이해를 넓히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단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며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방식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틀 안에 가두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가진 고유한 성격과 배경을 간과하고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인 잣대로 삼으려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며 그 벽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상대와 멀어지게 됩니다. 판단이 반복될수록 상대방과의 관계는 단절될 위험이 커지며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엄격해지고 관계에서 유연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은 본래 조건 없이 주어지는 감정이지만 판단이 개입되는 순간 내 기준에 맞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버립니다. 조건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사랑은 점점 더 제한적인 형태로 변하며 관계의 본질이 이해와 존중이 아닌 평가와 요구로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쉽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심지어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며 결국 상대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 판단은 오해와 불신을 만든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행동의 진짜 이유를 알기도 전에 우리의 기준에 따라 추측하며 결론을 내려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며 단순한 오해가 불필요한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회의 중에 말수가 적어 보인다면 우리는 저 사람은 팀워크가 부족한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동료가 피곤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면의 이유를 고려하기보다는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판단하는 순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줄어들고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오해는 단순한 순간적인 갈등을 넘어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오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결국 신뢰가 약해지고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해결되지 않고 누적될 경우 한때 가깝던 관계도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를 판단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과거의 행동을 반복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으며 한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상대를 믿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계속되면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과거의 편견을 투영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 판단을 멈추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관계는 훨씬 더 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스스로의 판단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생각이 사실일까? 아니면 단순한 추측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해석이 과연 객관적인 것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무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만으로도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단을 줄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신뢰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면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판단보다는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판단을 멈추면 사랑이 깊어진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판단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행동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판단은 관계에서 벽을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보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의문을 품지만 그 행동의 배경이나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판단이라는 틀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성장 과정,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깁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쉽게 판단하게 되고, 이는 결국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또는 내 기대만큼 행동하지 않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생각, 삶의 배경까지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판단을 멈추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면 우리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야기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어떤 이유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사람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 했다면 오히려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판단을 줄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는 사랑을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판단하게 되지만 사실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해와 존중입니다. 판단을 멈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상대의 행동을 보며 즉각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며 서로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판단을 멈추면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줄이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면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사랑은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때때로 타인을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평가받는 것은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타인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실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타인의 실수에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에서 비롯되며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상대의 부족함을 더 강조하려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합리화하지만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 짓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약속에 늦었을 때는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변명하지만 상대가 늦었을 때는 시간 개념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타인에 대한 판단도 훨씬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순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감이 생기고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면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고 그 결과 더욱 진솔하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성장 과정을 거쳐왔으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자.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자신 또한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쉽게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평가를 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 습관,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깊이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특정한 믿음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믿음이 때때로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관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순간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친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혹시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요? 타인의 행동을 보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는 것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은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통해 타인을 보다 공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인간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며 판단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를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판단은 점점 줄어들고 사랑과 신뢰가 깊어집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의 경험을 진정으로 느껴보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가진 경험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공감이란 자신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이 겪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우리는 쉽게 이 친구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최근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공감을 통해 단순한 행동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려면 먼저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먼저 떠올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데 집중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상대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감은 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서로 다른 가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가 걸어온 길과 그의 삶의 배경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료가 매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서 신중한 태도가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에 따라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게 되었다면 그의 행동을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실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감은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명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공감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고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감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감을 실천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랑과 신뢰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열린 마음을 유지하자. 자신의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과 관점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것과 다르면 틀렸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쉽게 거부감을 느끼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면 그러한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익숙한 방식과 비교하며 이 방식은 이상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고 보다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린 마음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직업, 성별, 나이, 국적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 우리는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세상을 보다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기르는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배경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고려하는 깊은 공감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은 배우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며 살아가며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열린 마음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정하고 다른 시각을 존중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8번째, 경청의 중요성을 기억하자.
판단하는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어떻게 반박할지 혹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이러한 태도를 내려놓고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청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눈을 맞추고 끄덕이며 관심을 기울여 듣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더욱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우리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휴대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고 관계의 신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청은 오해를 줄이는 되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한 말의 일부만 듣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경청 없이 판단하면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놓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가볍게 듣고 넘겨버린다면 친구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의 말을 듣고 오늘 정말 힘들었겠구나. 무엇이 가장 힘들었어? 라고 질문하며 관심을 표현한다면 그 친구는 우리의 공감을 느끼고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실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몸을 상대 방향으로 돌려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말한 걸 들으니 오늘 하루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결국 경청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은 판단을 줄이고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경청하는 태도를 더욱 강화하여 주변 사람들과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아홉 번째, 비판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연습을 하자.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판은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이 자신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돕고 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단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면 더 나아질 것 같아라고 말하는 대신 이 부분은 정말 잘했어. 여기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더 완벽할 것 같아라고 피드백하는 것이 상대방의 동기부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단순히 칭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구체적인 피드백이 포함되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너 정말 대단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번 발표에서 네가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한 점이 인상적이었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강점을 더 잘 인식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비판을 줄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은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하며
자신의 노력과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비판하는 것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가질 때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10번째, 판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다. 우리는 판단을 멈출수록 상대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판단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을 우리의 기준에 맞춰 해석하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사람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며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들의 존재를 특정한 틀에 가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교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며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갈등이 줄어들고 상대방과의 신뢰도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또한 판단을 멈추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는 만큼 자신도 누군가의 판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타인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판단을 멈춘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타인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기대나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사랑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단을 멈추는 것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상대방도 우리에게 더 솔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판단이 없는 공간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신뢰와 안정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판단을 멈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들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때 관계는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기대 대신 수용의 태도를 가진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단을 멈출 때 우리는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단정 짓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판단 없이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는 만큼 자신도 누군가의 판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판단을 내려놓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면 우리 자신도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으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 모두가 판단을 멈추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